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리의 기본 개념과 종류를 살펴본 후 바이너리 트리와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AVL 트리의 구현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에는 트리의 모양과 형태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진 트리와 이진 트리가 아닌 걸로 구분할 수 있고, 이진 트리 중에서도 퍼펙트 바이너리 트리, 풀 바이너리 트리,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 등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트리라는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이너리 트리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너리 트리는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자식 노드의 수가 2인 트리를 말합니다. 이 바이너리 트리에서 가장 중요한 노드는 루트 노드입니다. 트리에 접근할 때 루트 노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리프 노드와 다른 노드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디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노드의 디그리는 그 노드의 차일드 노드의 개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노드 2의 디그리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그리 오브 트리는 여러 노드들 중 가장 큰 디그리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진 트리에서는 디그리 오브 트리가 2가 될 것입니다. 다른 중요한 개념도 있는데 이제 뎁스와 하이트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그림을 보시면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진 트리를 이용하면 해당되는 레벨에서의 최대 노드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각 레벨에서의 노드 개수는 2의 레벨 마이너스 1승이고 트리가 가질 수 있는 총 노드의 개수는 2의 최고 레벨 승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트리에서의 연산이 비고 로그 n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수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이해가 좀 안 되셨거나 하시면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면 앞서 본 식의 의미는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1을 찾기 위해서 5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5, 4, 3, 2, 1과 같은 탐색 방법은 일반적인 배열에서의 연산량과 동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형태를 변환을 해줍니다.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이제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대한 개념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바이너리 트리와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모든 노드들이 부모 노드의 값보다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노드 왼쪽에는 1, 2라는 값을 갖고 있는 노드가 위치하게 되고, 이제 3보다 큰 값인 4와 5를 갖고 있는 노드들은 이제 3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칙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수를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 같이 트리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드들의 형태를 특정한 형태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 형태가 만족되는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밸런스 팩터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언밸런스하고 언제 밸런스한지에 대한 기준을 밸런스 팩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AVL 트리는 이 밸런스 팩터의 크기가 2 이상 차이 나지 않는 바이너리 트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밸런스 트리, 근데 여기서 이제 밸런스 팩터는 뭐야? 라는 부담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정말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겁먹으시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노드에서 왼쪽 서브트리의 높이에서 오른쪽 서브트리의 높이를 빼준 것입니다. 그렇게 노드 3의 밸런스 팩터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밸런스 팩터의 크기가 1보다 큰 2이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를 레프트 케이스라고 하고,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해서 이제 LL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위와 반대로 RR 케이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RR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밸런스 팩터가 마이너스 2의 값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AVL 트리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오른쪽과 같이 변형해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이는 그림과 같이 노드 3의 왼쪽 서브트리의 높이와 오른쪽 서브트리의 높이가 이러한 꼴로 차이나게 되는 경우를 LR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뻗었다가 오른쪽으로 뻗어 있는 케이스를 LR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한 번의 로테이션으로 변환을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두 번의 로테이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LR 케이스에서는 이제 노드 1을 왼쪽으로 회전시켜 준 이후 노드 2를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서 맨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RR 케이스도 보실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또 앞서 본 예제와 그냥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노드 5를 오른쪽으로 회전한 후 노드 4를 왼쪽으로 회전시켜서 맨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AVL 트리의 핵심이 되는 리밸런스의 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밸런스 하려는 트리가 밸런스 하다면 그대로 리턴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아래의 코드가 실행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밸런스를 확인하는 밸런스드라는 함수는 특정 변수로 밸런스 한지 안 한지를 구분해 놓고 그러니까 언밸런스한 상황에서 0, 밸런스한 상황에서 1의 값을 갖도록 하고 밸런스라는 함수로 그 변수를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밸런스 팩터가 2보다 크면 LL 케이스와 LR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노드의 왼쪽 자식 노드가 갖는 밸런스 팩터의 값을 보고 LL인지 LR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와 비슷하게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오른쪽 서브트리의 높이가 높은 경우 그러니까 밸런스 팩터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 RR 케이스와 RL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테이션의 과정을 살펴볼 건데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코드와 그림을 살펴보며 먼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신 후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테이트 LL을 설명드리면 현재 노드 A는 B의 자식 노드이고 이제 로테이션 할 것이기 때문에 A의 오른쪽 자식 노드를 B의 왼쪽 자식 노드로 넘겨줍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보다 작은 것은 왼쪽, 큰 것은 오른쪽에 저장하는 규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상태에서 노드 B를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주기 위해서 A의 오른쪽 자식 노드로 노드 B가 선택됩니다. 그렇게 되면 루트 노드는 노드 A가 될 것이고 A를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로테이트 RR은 로테이트 LL과 유사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로테이션을 두 번 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코드와 그림을 살펴보신 후 설명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로테이트 LR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테이트 RR과 로테이트 LL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직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잠시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신 후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테이트 LR을 설명드리면 노드 B를 먼저 왼쪽으로 회전시켜 준 후에 로테이트 LL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테이트 LL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로테이트 RR을 먼저 한번 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테이트 RL도 비슷하기 때문에 로테이트 LR과 비교해 가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노드를 추가할 때 사용되는 이 인서트 함수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고 그냥 노드가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제기 함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바이너리 트리와 다르게 노드를 추가해준 후 리밸런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삭제하는 부분도 해당되는 노드를 찾기 위해서 제기 함수가 사용되고 있고 노드가 가리키는 키의 값과 저희가 찾고자 하는 키의 값이 일치하는 경우 이 else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까다로운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은 자식 노드가 왼쪽, 오른쪽 둘 다 존재할 때입니다.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삭제할 노드의 위치를 대신할 노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그 노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 후보는
왼쪽 서브트리에서 가장 큰 수를 찾거나 오른쪽 서브트리에서 가장 작은 수,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자식 노드가 둘 다 존재한다고 하면은 석세서의 데이터를 해당 노드의 데이터에 덮어 씌운 후 석세서를 지워주기 위해서 다시 석세서가 존재하는 오른쪽 서브트리를 대상으로 딜리트를 호출해주면 됩니다. 만약 왼쪽 자식이 없다면 그냥 오른쪽 자식 노드를 루트 노드로 지정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길 것이고, 오른쪽 자식 노드가 없다면 왼쪽 자식 노드를 루트 노드로 지정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없는 경우는 오른쪽 그림에서의 그 석세서나 프레디서서의 경우 그저 지워줘도 다른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처리 필요 없이 해당 노드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노드, 리프 노드, 디그리, 뎁스, 하이트, 노드가 최대 몇 개 존재할 수 있는지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두 번째로 이제 이진 탐색 트리는 이진 트리와 다르게 데이터를 저장할 때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으로 배정하여 저장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밸런스 팩터의 그러니까 밸런스 팩터가 2보다 작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바이너리 트리가 AVL 트리다 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로테이트 하는지 그리고 리밸런스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인설트와 딜리트를 작동하는데 재개 함수가 사용되었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함수에서 리밸런스 그 부분을 뺀다고 하면은 그냥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트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